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3.4에서 행정관청 상호 간의 이제 관계를 이제 보시면,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먹어야죠.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3.4의 이제 상호 간의 관계입니다. 행정관청의 상호 간의 관계를 보면, 일단은 여기 굵은 글씨를 좀 볼게요. 상하 관청 간의 관청 간의 관계를 보면은 지휘감독이죠. 권한의 지휘감독 관계가 되고요. 위임 대리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하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의사 전달 관계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상하 관계예요. 상하 관청 관계의 관계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권한의 지휘감독을 보면 지휘감독을 먼저 살펴보면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 권한 행사를 지휘하는 것은 우리가 뭐 당연히 아는 부분이고, 그리고 적법성이라든가 항목적성을 보장하기도 하고, 국가의 의사에 대한 통일적 실현을 도모하게 되죠. 그냥 일관성 있게끔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기 때문에 일체의 통제 작용을 하는 거죠. 네, 상급 관청에서는 하급 관청의 어떤 일체적인 통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단을 보면 이제 감시권이라든가 동의 승인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주관쟁의에 대해서 결정권이라든가 훈련권도 있죠. 훈련권. 그리고 취소 정지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좀 봐주시면 될까요? 이제 감시권을 보면은, 감시는 말 그대로 이제 사무 감시한다는 그런 얘기고, 동의하고 이제 승인을 볼게요. 하급감청에 대한 권한 행사 전에, 이제 전이 중요합니다. 전에 하급감청의 권한 행사 전에 상급감청의 동의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게 됩니다. 이게 동의 승인권이에요. 그래서 사정적, 예방적 감독수단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거 자체가 그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적이란 말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예방적이란 말 나올 수 있죠. 예, 그런 거에 대한 감독수단입니다. 그게 상급관청에 대한 동의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동의 승인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봐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보면은 법령에서 명문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나 승인 없는 하급관청의 행위는 어떻게 돼요? 대외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위법하지 않다고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반대로 명문 규정이 있다는 얘기는 그 반대가 되겠죠. 위법하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돼요. 법령에 영문이 없을 때는 뭐 위법하지 않지만, 명문이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동의 또는 승인이 없이 하급관청이 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예,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훈련권을 보면은, 훈련권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한 권한 행사를 지휘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훈령을 바라는 권한입니다. 훈령을 바라는 권한. 자, 여기서 이제 훈령을 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방적 감독수단입니다. 사전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거 없이도 훈련권에 대한 행사는 가능하다는 거죠. 앞에 있는 거는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훈련권은 근거가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한 권한을 대행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규정이 있으면은 권한을 대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앞에 부분에 나왔던 부분 비슷합니다. 훈령의 성격을 보면은 이제 네 가지를 볼게요. 훈령의 종류를 보세요. 협의 훈령, 지시, 예규, 일일 명령, 이런 것들이 다 훈령이거든요. 이런 것들 다 훈령이래. 우리는 훈령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긴 해도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는 명확하게 이제 규정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규정을 지어 보세요. 행정 조직 내부 관계입니다. 지금 내부 관계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내부 관계에서 법령이지, 병령. 이게 명령 아닌가? 명령입니다, 명령. 제가 잘못 썼어요. 명령입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내부 관계에서 바라는 명령이고요. 그리고 법규로서 성격을 갖지 못합니다. 법규로서의 성질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요것도 중요하죠. 법규로서의 성질이 아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구속력 없죠. 왜? 법규로서의 성격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외적인 구속력 없죠. 그리고 이제 행정 내부로만 구속력을 갖고 있어요. 이게 훈령입니다. 훈령은 법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외적인 구속력 없고 행정 내부로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그렇게 봐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훈령에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외부적인 효력이 없죠. 위법의 효력이 없죠. 단지 내부적으로만, 행정 내부적으로만 직무상의 명령 위반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징계 책임 남죠.
명령을 안 따랐기 때문에 징계받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예외적으로 법령 보충력 기능을 기능의 훈령일 경우에는 중요합니다. 이거 체크해 주세요. 자, 예외적이에요. 뭐냐면은 법령에 없었을 때죠. 하지만 법령의 보충적 기능, 이게 중요합니다. 키워드예요. 보충적 기능이 있을 때 그때는 구속력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판례에 나온 거죠. 판례. 예. 판례에 있어가지고 법령 보충적 기능, 그럴 때는 구속력 갖는다. 뭐 없다가 이제 이런 말 멘트가 하나 나오겠죠. 법령 보충적 기능 이런 말 나오면은 구속력 가지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훈령이 이제 명령이라고 보셨죠. 명령이니까 이제 무슨 협의회 훈령 같은 경우는 상급 행정관청이 어떤 일방적인 내부적인 문제니까 지휘에서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이죠.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 법규가 없는 성질이니까. 자, 지시는 뭐예요? 말 그대로 지시하는 거죠.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예규는 뭐예요? 행정사무를 기준으로 지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일 명령은 당직이나 출장, 이런 같이 일일 업무에 관한 명령. 그러니까 훈령은 다른 말로 명령이라 하지만 이런 다양한 종류가 있죠.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법규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훈령에 대한 요건을 봅시다. 요건은 형식적, 실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되는 거고, 하급관청이 위법한 훈령에 대한 형식적 요건 심사 가능하고, 실적 요건에 대한 심사. 예, 여기서 보시면은 실적 요건에 대한 행사를 보면 다수서는 부정하지만 법치 행정의 원칙에서는 심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가능하다. 그리고 법령 위반이 명백할 때는 훈령에 대한 복종 거부가 가능하다. 이게 명백설이에요. 체크하세요. 명백설. 이게 명백설입니다. 형식적 요건 나왔죠. 이 명령의 도처 어떻게 나오는지, 훈령이 어떻게 나오는지 형식적인 근본 나오죠. 권한 있는 상기관 내에서 발휘해야 되죠. 하급관청에 권한에 속해 되어 있는 것 상의해야 되고요. 하급관청에 대한 직무상 독립적 범위에 속해 있어야 되겠죠. 예. 속하는 상황이 된 것은 이게 직무의 독립적 범위는 아니고 범위는 아니라는 걸 체크하셔야 돼요. 예. 독립이면 명령은 아니죠. 그 자체의 업무죠. 하급관청의 직무의 독립적 범위가 있으면은 그거는 하급관청의 업무죠. 네, 그거는 이제 훈령이라고 보면 안 돼요. 거기에 속하지 않아야지만 훈령이 됩니다. 그 이외에 이제 명령이 가능하니까. 실적 요건을 보면 이제 명백설인데, 명백설이라 그랬죠. 명백설은 이제 다른 데 적합, 타다, 가능, 명백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이제 체크만 해보셔야 되고. 자, 경합. 자, 훈령이 경합될 때도 있죠. 서로 이제 그 기관끼리, 상급 기관끼리 이제 경합이 있었을 때, 그때는 어디를 우선으로 갈 거냐. 요것도 이제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가끔 나와요. 그래서 그 제목을 보세요. 주관되어 있는 상급 기관의 훈령이 우선. 그죠? 얻을 때예요. 서로 모순되는 둘 이상의 훈령이 경합할 때. 근데 또 보면 직급 상급 기관 훈령이 우선이라는 거. 직급이 나오죠. 직근이에요. 직근은 보면은 경합되는 훈령이 어떻게 상하관계 있을 때, 상하관계가 있을 때는 직근, 서로 모순일 때는 주관. 그리고 나서 주관쟁의 해결할 때는 서로 뭐예요? 서로가 명확하지 않을 때, 주관 상급 기관이 서로 명확하지 않을 때는 주관쟁의,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죠. 헌법재판소로 가야 됩니다. 자, 이제 그 훈련 명령에 대한 효과를 보면은 이거는 행정 내부 관계라 했죠. 내부 관계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의 행위에 대해서 기속되지만 국민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구속력 없죠. 행정 내부적인 것 때문에 국민한테는 구속력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관청의 훈련을 위반한 행위 될 때는 직무상에 대한 위반 의미에서 징계에 지나지만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위법은 아니지만 징계 대상은 된다는 거예요. 왜? 행정 내부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위법은 아니에요. 법을 위반한 건 아니에요. 법이 없잖아요. 법이 없으니까 법을 위반한 건 아닙니다. 주관쟁의 결정을 보면, 주관쟁의 앞에 이제, 이건 주관쟁의라는 거는 이제 주관 상급기관에 명확하지 않을 때 이제 주관쟁의 결정권으로 해서 간다 그랬어요. 예, 그럼 봅시다. 상급관청의 상호간 다툼이 있을 때는 상급관청으로, 여기서 권한쟁의 있을 때는 하급관청 쌍방 공동 상급관청에 의해서 가는 거고, 요거는 쌍방이 협의를 보고,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래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어디로 가요? 국무총리, 체크하세요. 국무총리 심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대통령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심의만 하고 결정은 대통령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건 서로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예요. 자, 취소 정지권. 네, 취소 정지권은 그 내용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 취소 정지권은 사후적이에요. 사후적.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후적이니까 어떻게 돼요? 교종하는 거죠. 교종하는 거죠. 교종. 그게 취소 정지에 대한 거예요. 취소 정지. 그래서 취소 정지에 대한 법적 근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취소 정지에 대한 효과가 직접 행정 개체에 대해서 미치지만 하급관청의 권한 대행이 있기 때문에 이게 행정 개체에 대해서 미친다. 자, 대등합니다. 대등한 행정관청의 관계예요. 이럴 때는 서로가 상호 존중해 주는 게 맞아요. 예, 서로 대등하니까 서로 상호 존중해 주고, 그리고 공정력 서로 인정해 줘야 그죠. 예, 인정해 주고, 대등 행정 사이에 만약에 다툼이 있게 되면 권한쟁의 결정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었죠. 여기서 네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이 권한쟁의 결정권에 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그리고서 상호협력에는 공동결정을 하고 동의 또는 협의를 하게 된다. 자, 그래서 동의는 뭐고 협의는 뭐지? 공동결정 이 세 개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동의는 뭐냐? 그리고 공동결정은 뭐냐? 그리고 이제 협의는 뭐냐? 예. 여기서 이제 나머지 읽어보시고 이제 협의를 좀 볼게요. 언더라인 거 보세요. 해당 행정청은 주무 행정청 또는 다른 행정청은 그 관계 행정청이 된다는 거죠, 서로. 예, 그래서 여기 중요합니다. 법령상 명시되어 있을 때, 예, 그때는 이제 불이행할 때는 이 법령상 명시되어 있으니까 위법. 만약에 명기 없으면 이건 위법하지 않죠. 법률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가행정조직법이에요. 국가행정조직법은 여러분들 책이 2장이 있습니다. 2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하나 묶어버렸어요. 2장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로 묶어버렸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이게 그 책에는 한 장 한 장 다 합치면 17개인가 9개인가 돼요. 근데 우리 방송은 15강이죠. 그래서 방송이 인강에 나와 있는 그거하고 같이 연결돼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한 장으로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로 되어 있고 책은 이제 2장입니다. 책은 2장. 어디냐면 28페이지예요. 여기는 이제 4입니다. 이제 그래서 4.1로 표시했어요. 이제 그 국가행정조직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행정조직하고 지방행정조직이 있겠죠. 자, 처음에 이제 국가행정조직. 자, 헌법으로 행정권에 대한 정보가 부여되어 있죠. 61조 1항에 보면은 66조 이게 헌법입니다. 61조 1항에 보면은 행정권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부를 명시되어 있죠. 거기 보면. 중앙행정조직은 국가의 최고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그리고 그 직속 기관, 그리고 자문기관, 국무회의, 국무총리, 그리고 직속기관, 그 다음에 행정각부. 이들이 다 중앙행정조직이에요.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보시면 중앙행정조직에서도 소관부를 분장시키기 위해서 보세요. 국가의 지방행정조직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중앙행정조직인데 지방행정조직은 뭐예요? 그거는 중앙행정기관이지만 지방에 내려가 있는 경우 있죠. 지방 내려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소관사무를 분장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지방에 가는 겁니다. 지방에 일정한 관할구역이 획정되었을 때, 획정되어서 설치된 그거를 국가의 지방행정조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의 행정기관, 지방행정조직은 일정 기간 행정조직인데 그 지방행정조직은 일정한 지역 내에 국가의 행정을 관장합니다. 업무는 국가행정 업무인데 그 지방 일정한 지역 내에서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국가의 지방행정조직이에요. 자, 보통행정조직은 이제 특정한 행정기관으로서 소속되어 있지 않고 그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국가의 행정사무를 일반적으로 관장합니다. 그래서 지방행정기관. 자, 특별행정기관, 이거는 좀 체크해 주세요. 특별행정기관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인데 그 소속의 소관과목, 지금 여기서 비교해야 되는 게 국가의 지방행정조직하고 특별 지방행정기관하고는 좀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 이유가 그에 대한 소관사무 업무에 대해서 관장하는데 여기서 소관사무 똑같죠. 소관사무 분장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여기 좀 다른 게 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공정거래사무소 다르죠. 지금 이게 일반 중앙행정기관이 아니죠. 지금 보면 국가보훈처 있죠. 보훈처 소속인데 어디에 지방보훈청 아니면 보훈지청.
국세청 같은 경우도 지방국세청 있죠. 예. 그리고 관세청도 마찬가지로 세관 있죠. 지방마다. 지방마다 아니라 애국,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해안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이런 데 세관 있죠. 예. 그건 이제 거기에 있는 소속 세관. 그리고 법무부 같은 경우는 지방교정청 있죠. 법무부 같은 교정청. 이렇게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표가 책이 바뀌어가지고 표가 똑같은지 책은 없네요.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있는 표니까 좀 여러분들이 관청이 우리가 지금 요번에 관청인데 한두 개 바뀌었죠. 그 바뀐 거 감안하고 좀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일 밑에 소속이 어느 소속으로 되어 있는지 연관돼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그 소방청 보시죠. 소방청 제가 마우스 움직이는 거 보이죠? 소방청에 보면은 소방청은 행정안전부로 들어가 있죠. 지금 요 때는. 예. 그리고 이제 기상청은 이제 환경부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관계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보시면 됩니다.